네. 그 자리에 잠깐 앉는데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구호를 좀 하나씩 그 외치면서 한 분씩 인사를 좀 들어볼까 해요. 인사를 하실 때는 한 분씩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지금 네, 즉석에서. 네. 아, 감독님이 역시 네, 선수를. 네, 저희가 밖에서 약간의 그 인사말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빨리 할게요.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를 연출한, 감독님. 제기발랄 유기농 감독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어느 분께 제일 민망한지 네, 유심히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빌런부터 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빌런 역할 맡은 안과장 역 쩝쩝 박사 개구쟁이 안과장입니다. 아니 이걸 그렇게 5대5씩 지금 15분 동안 연습하셨는데 이 정도입니다. 다음 지부에 꼭 오세요. 더 잘하실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부터는 순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은 너무 잘하시니까. 더더 섹시 츤데레 섹시 츤데레 김대리 역할 김태미 손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감의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도도 섹시 이런 네, 문구에도 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팀장님 땅이 꺼지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푼수 카리스마 장리우입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네, 역할을 말했어. 안녕하세요. 귀여운 푼수 카리스마 윤진희 팀장 역을 맡은 장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제 캐릭터 이름을 얘기 안 하셔서 잠깐 틀린 것 같다 생각하고 다시 하셨지만 이거 장리호 배우님한테 그대로 적용해도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시고 귀엽기도 하고 네네 푼수 근데 잘 알게 되면은 푼수 아니었어? 너무 잘하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단 씩씩 컬러미 송혜인 역을 맡은 김영규입니다. 모션이 안 들어가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단단 씩씩 컬러미 김영규입니다. 아니, 저희가 모션을 사전에 얘기된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하셔서. 만들어가지고 다음 지부회 때 하시면 될 것 같죠. 되게 이렇게 지금 날것의 것들을 보셨는데 여러분들 행운이십니다. 네,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모든 그 지금 문구는 장리우 배우님이 개발하셨습니다. 이건 뭐죠? 야유는 뭐죠? 이럴 수가. 네.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각자 캐릭터에 맞게 네. 스스로가 네. 네, 역시 출판사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뭐 가끔 저도 이제 뭐 저도 직장을 다녔었고 오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너무 잘 안 풀릴 때는 진짜 어디 절에 가서 좀 108배라도 하면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의 응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진짜 어딜 가나 출근을 하는 일은 만만치 않고 이게 사찰이 진짜 직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어떤 반전의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의 코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직장에 관련된 출근에 관한 짤을 봤는데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난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죠? 이거 혹시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 질문을 했는데 어느 분이 출근이요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소문 듣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토로하고 영화로 또 만나고 싶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리얼 라이프를 잘 알고 구현을 하고 그리고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감독님께 먼저 좀 획기적인 이제 아이디어의 이야기 출발점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서 이 불교 출판사에 5년 다녔던 언니와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일에 대해서 약간의 토로를 하다가 근데 저 언니가 불교 회사에 다닌단 말이지? 근데 너무 재밌다. 그때는 이제 말로 들었을 때는 제가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고라니 북스라는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에세이로 먼저 썼어요. 에세이로 쓰면서도 영상화했을 때 너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영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라니 북스는 감독님께서 운영도 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저랑 PD님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그런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왜냐면 대표님이시니까 느끼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을 받아서 하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여기 한 자리 비어 있잖아요. 이거 먼저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네, 지금 감독님의 그 애잔한 눈빛을 보면서 여기 원래 누구 자리인지 아시죠? 네, 맞아요. 네, 또 이 영화의 또 다른 또 빌런 김금순 배우님 자리인데 오늘 촬영하셔가지고 막판에 못 오게 되셔서 너무 만나고 싶다고 안 그래도 언지를 주셨었어요. 다음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감독님은 어쨌든 그 출판사를 하시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평소에 느끼셨다. 네, 저도 네네. 이제 직장을 다녔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근데 또 이제 불교 절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평소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일었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좀 약간 독하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을 겪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런데 이 영화의 특징은 그게 좀 약간 한 장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고요하게 사찰의 분위기를 거기에 이제 그 하나 탁 떨어뜨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그 마스다미리의 만화책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이제 그 영화 만드실 때 톤 앤 매너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좀 해나가야겠다 이런 좀 의지도 반영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냥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냥 저의 평범한 하루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또 나를 이루고 있고 근데 이런 일상들을 누가 특별히 들여다봐주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이거를 특별하게 해서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네. 아마 근데 에세이를 영화로 만드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네,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에세이는 그 개인의 감상 위주로 서술이 된 글이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화하면서 캐릭터도 다시 이제 빌런이나 그러니까 안 과장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고 그 나머지 출판사 3인방들도 조금 더 부피감을 주려고 했습니다. 뭐 감독님이 생각하신 그런 이제 그 인물들 캐릭터들을 지금 이제 그 이 영화에 나온 배우님들이 정말 찰떡같이 연기를 해주셔서 그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에세이 인물들이 영화 속 인물들로 이렇게 변환되는데 무리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사실 이제 그 가장 고초를 겪고 있는 해인 그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객관적인 조건이 5년이 됐는데 아직도 막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얘기를 듣기로는 3주년 단위로 고비가 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3년을 넘기면 6년까지는 갈 수 있고 6년 넘기면은
9년까지 갈 수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고비를 넘기는데 5년이 되게 애매해요. 사실 이 정도면은 좀 때려칠 법도 한 캐릭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접근하셨는지. 그 5년차 막내라는 것 자체가 5년 동안 끈질기게 그 막내 생활을 버텨온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혜인이가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살피는 거에서도 그게 단순한 어떤 인정 욕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정말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혜인이의 어떤 단단함이 나오는 것 같았고, 저는 혜인이를 굉장히 주체적인 5년차 막내로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약간 이제 그 배우 생활 하시기 전에 이런 좀 압박을 받은 경험이랄까?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접점이 생기는 그런 지점들이 혹시 배우님에게도 있으셨어요? 저는 연기를 하기 이전이라기보다는 연기를 하면서도 계속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크고 작게 돈을 버는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네. 그러면 팀장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사람 제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왜냐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스타일이니까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제가 그 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차 막내지만 팀장 또한 20년 차 계속 팀장이기 때문에 물론 막내도 5년 넘게 했겠지만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곳에서 그 자리에 북박혀서 일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진짜 이제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그 직원들한테 밉게도 보이면서 야속하게도 보이면서 어떤 때는 짠 하고 약간 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그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스위치할 때 네. 이제 그 연기를 하시면서 좀 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쾌감을 느끼셨는지 연기하시면서 이 캐릭터. 쾌감을 느꼈나? 근데 제가 연기를 했다기보다 그냥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 친구들과의 어떤 호흡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뭐 팀장은 이럴 때 세게 하고 이럴 때 뭐 나쁘게 하고 이럴 때 뭐 착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3명뿐이기 때문에 이게 3명이라는 그 작은 단위에서 오는 동료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쁜 말이라든지 좀 이렇게 센 말, 그러니까 혼내는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사실은 이 친구가 나가면 또 누가 와야 될 것인데. 그럼 내가 또 더 고달파지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태미가 계속 있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둘이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 친구가 함께 하는 게 어쨌든 같은 동료로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낼 땐 혼내고 그리고 지켜줄 땐 지켜주는 그런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본대로 한 것 같은데. 네네. 진짜 팀장님 같지 않으세요? 이 답변조차가? 네. 너무 완벽합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게 아닌가. 대리님 얘기도 좀 들어보죠, 손예원 배우님.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3명밖에 없는 작은 조직에서 슬기로운 직장생활, 나름의 어떤, 그러니까 뭐
균형을 자기만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카메라로 감독님이 보실 때는 뭐지? 약간 다 시켜먹고 본인은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다가도 실은 이제 할 거 다 하고 퇴근 라이프도 즐기고 좀 어떻게 좀 그 인물을 해석을 하시고 어떤 점이 또 이렇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 전사가 원래 설정상 영화상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태미는 돈이 많은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일이 뭐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그래서 막 이게 물론 저는 그 설정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을 조금 이 캐릭터에 그러니까 물론 드러나진 않지만 좀 녹여서 해보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진짜 아쉬울 거 없는 사람처럼 할 말 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할 때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보고 나니까 태미가 뭔가 안 과장님께도 그렇고 금순 배우님 연하수에게 하는 말들도 그냥 태미 성격이나 돈이 여유가 있어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팀장님과 그리고 혜인이 서로 팀으로서 서로가 끈끈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충분히 믿고 총대 메고 할 말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좀 느꼈어요, 사실은. 그랬고 그런 지점과 그리고 어쨌든 촬영할 때는 좀 나름의 츤데레인 면과 또 반대로 혜인을 좀 챙기는 면을 좀 적절히 선을 좀 잘 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그 납작이라는 말은 이 캐릭터들의 납작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이 영화 완성되고 나서 본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캐릭터들이 진짜 납작함이 없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분들이 약간 오해와 이해의 경계를 좀 타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 때는 실제 경험도 있었겠지만 이 3인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었잖아요. 어떤 구성을 좀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연차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간극으로 세대 차이도 조금씩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구성은 가장 그래도 핵심이 되는 지니 캐릭터를 중심으로 중간에 태미라는 약간 위아래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츤데레 캐릭터를 두고 마지막에 5년씩이나 이제 막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의 내공이나 사회생활의 내공은 있으나 여전히 막내라는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이 역할, 이렇게 해서 약간 3단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배우님들 캐스팅할 때는 전작들을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럼 꽂히신 전작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네. 저번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긴 했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셔. 태미 역할의 예원 배우님은 제가 그날 밤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처음 뵀었고 거기서도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그 단편 영화 눈물에서 그 아주 오래된 커플인데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예원 배우님이 너무나 잘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너무 잘 싸워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희 팀장님도 그 회사원 역할을 하신 게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짧게 나온 역이었는데 거기도 약간의 팀장님이었어요. 근데 대사가 한두 마디였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우아하고 거기에다가 힘이 있고 그리고 좌중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다. 회사원 이제 역할 중심으로 네. 배우님이 있으시잖아요. 회사원 또 그죠? 네네. 그리고 해서 많이 했어요. 네. 일을 네. 영화 안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혜인 배우 역을 해주신 연교 배우님은 제가 이전에는 전혀 사실은 알지 못했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이후로 이제 영화를 찾아보고 그 뵙고 하면서 계속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최근이 아니고 음. 처음에 뵀을 때 그 너무 혜인이랑 싱크로율이 높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맛집 알바를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찌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어쨌든 이제 좀 약간 그런 이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래도 직장을 다녔고 여기 지금 집이 좀 부유하신 분도 있고 빌런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좀 절실하신 거죠, 직장을 다니는 게. 왜냐면 좀 기러기 아빠 같은 그런 설정도 있고 울분을 터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일하면은 사실 힘드신 분인 거는 좀 그 캐릭터가 차마 말을 못 읽겠어요. 알고 계셨죠? 네네. 네, 어떻게 너무- 비춰질지. 네, 너무 캐릭터를 잘 보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되게 불쌍한 남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인정에 호소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일단 물론 이제 약간 그 기능적으로는 빌런의 역할이긴 하지만 어쩌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희 어떤 이 직장 생활에 어쩌면 꼭 존재해야만 하는 또 그런 위치인 것 같고 그런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안 과장은 또 기러기 아빠라는 설정을 또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뭔가 이 어쩌면 겉보기에는 혜인을 되게 좀 이렇게 압박하고 뭐 이렇게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안 과장도 혜인과 같은 시절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안 과장 같은 빌런이 되기까지 그 설마 진짜 혜인처럼 네. 했을까요? 일을? 그죠.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아 같은데. 그냥 약간 네. 뭐 혜인 같은 시절에는 신입사원 시절에는 좀 어리버리하지 않았을까 안 과장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안 과장 같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아 이렇게 해야 내가 그 과장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구나. 끈질긴 생명력. 네. 그래서 어쩌면 혜인을 바라볼 때 안 과장은 혜인을 자신을 보는 것 같이 아마 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고 아니, 혜인이 그걸 느꼈을까요? 네. 그 보통 왜 꼰대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다- 혜인이 열심히 해서 제자리에 올 수 있어도 안 과장님 자리는 못 갈 것 같아요. 네네. 그 보통 이제 꼰대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누군가한테 조언을 할 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이제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되게 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약간 좀 설득이 되신 분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멋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연교 배우님이 보기에 직장 5년 차고 여기서는 어쨌든 막내고 모든 디렉팅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직장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굉장히 물들어 있고 자기 거는 좀 챙기는 그런 사람들? 일단 5년 동안이나 이 막내 생활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런 사소한 힘듦이 사소하지 않겠지만 그런 힘듦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사이가 좋았다고는 생각했어요. 이 3인방이. 네. 같이 왜냐면 결속하게 하는. 먹을 거를 생각한다거나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이지만 그게 정말로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혜인이는. 다만 안 과장님 제가 이게 사실 기억이 나는 게 촬영을 하면서 혜인으로서 진심으로 울컥했던 장면이 제가 있었는데 와 진짜 궁금하다. 네네. 그게 짐작은 가지만. 그게 그냥 안 과장님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이거- FM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호준 선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안 과장님한테 너무 야속한 거예요. 혜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편한 줄로만 알고 그냥 FM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고 이제 어쨌든 사실은 팀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팀이죠. 네네. 이 혜인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근데 정말 안 과장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맞으세요? 아니, 이모준 배우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연기도 잘하시고. 저 착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감독님이 이 얘기를 뭐 이제 첨언을 해주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영화의 두 명의 빌런 그 이제 보살님과 안과장님이 정말 연기를 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겉돌 수 있는 캐릭터고 영화적으로 좀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거 가짜 같아 이럴 텐데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을 캐스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 미션에 굉장히 이제 그 공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 어떤 이제 그 인물들을 괴롭히는 느낌을 주는 이런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도 좀 감독님께 첨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를 만들 때는 호준 배우님이랑은 되게 이 인물의 호흡이라든지 대사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사투리를 얼마나 섞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절에 가서 일하시는 각각의 역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고 사실 그 종무소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부서라서 굉장히 이제 서비스직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 스마일 배지를 직접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있었구나. 네, 그게. 그래서 네.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입혔고 그리고 기러기 아빠라는 설정을 둬서 약간 온 사무실을 CCTV처럼 조금 그러니까 모자란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많이 펼치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순간에 잘 먹어두자라는 그런 신조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뭐 먹을 게 있으면 젓가락부터 이렇게 까고 본다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약간 거의 우리 집 강아지 같은 네, 먹을 거 있을 때는 그 강아지도 네. 처음에 이렇게 먹다가 그 팀장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던 게 강아지처럼 혼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약간 귀엽지 않았나요? 자꾸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감독님이 스마일 배지는 진짜 실제 인물에서 그러니까 가져오셨다고 하셔서 그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긴 한데 그 멜빵을 바지를 그 멜빵을 한 거에 대한 배우님의 소감을 좀 소회를 그 의상은 어떠셨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전형적인 빌런을 생각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이제 멜빵 바지를 의상이라고 하시면서 스마일 그거를 배지를 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준비했던 캐릭터가 아니구나. 좀, 되게 어쩌면 되게 귀엽게 보일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살려야겠다. 라면서 라고 생각하면서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라이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심각하게만 흐를 법한 이야기가 사실 이 영화에 굉장히 그 웃음 코드로 작용을 하고 페이소스가 넘치는 그런 이제 그 영화로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찰에서의 촬영의 경험도 너무 좀 소중하고 재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없을 때 같이 만나 뵈니까 이분들이 너무 결속력이 끈끈하세요. 같이 이제 몇 개월 동안 생활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물씬 나서 굉장히 그 현장이 좀 약간 그때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유 배우님 현장을 좀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네, 팀장님으로서 좀 어떤 사찰에서의 그 촬영 때에 기억나는 그 순간들 있으시면 좀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되게 오래 촬영한 것 같은데 한 10일 넘게 촬영은 길게 하지 않았고요. 저도 한 4, 5회차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사찰도 하루 이제 건너가서 찍었던 거였고
그냥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그때 촬영할 때 날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가뭄이라고 하긴 했는데 예, 그 시골에서 촬영할 때 그 시골 논밭길 이제 저희끼리 촬영 끝나고 걷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첫 촬영을 갔을 때 제가 이제 새벽에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 있지를 못해서 새벽에 운전해서 갔는데 이제 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가자마자 그냥 반야신경 외우고 제가 막 외우면 둘이 따라하고 대사 이제 대본 하면은 서로 같이 쳐주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날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명적으로 그래서 스스럼 없이 친해져서 그 친한 기운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촬영 속에 있는 그 캐릭터보다 촬영에 임하는 저희 배우 셋이 그리고 호준 배우님도 금순 선배님도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PD님 여기 계시지만 그 날이 좋은 만큼 밥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비빔밥 네. 제가 영화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맛있는 밥들을 대접받은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밥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냥 촬영하는 어떤 작업 현장 저의 직업이잖아요. 배우로서 그 직업을 임하는 현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네,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출근이 즐거웠다. 네네. 네. 손혜원 배우님도 좀 네. 근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소배랑 아주 비슷해요. 저희는 경북 의성에서 촬영을 주로 했고 사무실 장면을 거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이 유명하고 저희가 그 계절이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가을 이렇게 벼가 이제 노랗게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중에 저희가 촬영을 했어서 실제로 약간 초록빛이 돌던 벼들을 약간 노랗게 됐을 때쯤에 촬영이 끝났어요. 그 며칠 사이에. 근데 그 길을 촬영이 좀 일찍 끝나는 해가 아직 떠 있을 때쯤에 끝나는 날에는 거기 맛있는 카페가 또 논밭 뷰인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휴차 때는 거기서 다들 자고 일어나서 카페 가보면 거기 다 모여서 커피 한잔 하고 있고 네, 그러고 뭐 논밭 뷰 걸으면서 이제 보면서 산책하고 그리고 한 번은 그 동네 장날이 서서 촬영 끝나고 저희가 그 의성 수제 맥주를 팔아서 그거를 한 잔씩 손에 들고 논밭을 또 산책을 하면서 걸었던 요 셋이서 팀장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저희 셋이서만 한번 그렇게 맥주 먹고 회식 아닌 회식처럼 한 것도 너무 기억에 남고 네. 사실 저희 리딩 한 번밖에 안 하고 현장에 모였던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냥 첫 촬영 날부터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까지 다. 그래서 정말 제가 뭐 나름 연기 몇 년 해왔지만 정말 손에 꼽게 아주 드물게 행복한 현장이었다고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찰의 그 풍요로움을 느끼셨네요. 안 과장님 사연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안 과장님은 이제 저희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회식을 한번 시켜주시기도 했었고 네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 말씀 네 준비하신 말씀하셔도 네. 아니요, 뭐 이제 워낙 이제 감독님이 PD님하고 이렇게 술을 별로 잘 이렇게 안 드시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스태프분들이 좀 술을 한 잔 먹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과장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작지만 좀 쌌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기묘하게 그날 마침 또 팀장님이 안 계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없는 일부러 틈에 일부러 일부러 가능하지 않았나.
아니 진짜 너무 분위기도 좋고 사실은 이미 이제 팀플레이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영화의 구성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지금 5장까지 있잖아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외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유니크함 때문에 이 영화의 다음 것도 기다리고 또 이제 그 다른 영화를 만드셔도 기꺼이 볼 용의가 있는데 사실 달마의 등장이나 그 세금들이 막 미쳐 날뛰는 그런 장면들을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 그런 장면을 이렇게 장편 영화에 마구 집어넣으실 수 있는지 그 용기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용기요. 용기 필요 없나요? 특별히 용기를 내야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냥 일상에서 뭐 상상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배우님들한테도 많이 얻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가 이제 많은 시간을 만나고 작업을 한 게 아니어서 바로 이 작업에 배우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리딩을 요 서울 모초의 절에서 했었어요. 네, 그 절 공양간에 모여가지고 그 스님 분께서 만들어주신 그 간식을 먹으면서 리딩을 비 오는 날 리딩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날 이제 모여서 전통책 꿰기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예불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이제 스님한테 하사받고 연습하고 그리고 바로 분위기를 느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 조계정의 빛을 많이 진 네, 그런 영화이군요. 여러분들께 좀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또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포스터에. 그래서 그 오리지널 포스터를 드릴 텐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에 들려보내지 않고 주소를 주시면 집까지 보내드리는 택배 서비스도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터 갖고 가기 싫어서 질문 안 하시지 마시고 네, 부담 내려놓으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세요. 네, 빨리 드셨네요. 장유 배우님, 안과장님부터. 네.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한 분 질문을 초이스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이스. 네 명이 5명, 6명. 네. 또 저희를 또 찍어주시는 저기 제일 끝에 저 끝에서 두 번째 줄 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저 끝에까지 또 올라가게 만드네요. 아니 좋으신 분인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연기를 너무 감쪽같이 하셔가지고. 정동진 때 땡그랑 동전상 받았잖아요. 네네. 그때 동전 넣으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때 보고 지금 봤는데 그때 이제 못 봤던 부분들이 오늘 또 새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이기도 하고 일단 이모준 배우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혹시 그 쩝쩝을 혹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쩝쩝을 어떻게? 다시 한 번만. 네. 그 쩝쩝을 쩝쩝 하시는 상황을 이제 네. 어떤 참고한 게 있는 건지 참고한 아니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잘 가리진 않지만 저는 근데 막 급하게 먹지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안과장은 이제 급하게 먹어야 되고 뭔가 진짜 이 떡볶이를 못 먹어서 큰일 날 사람처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좀 진상처럼 보일까라는 고민으로 좀 그냥 철판 깔고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답변이 있네요. 먹어주셔가지고 네네. 그때
그 떡볶이를 막 한 큐에 막 3-4개씩 이렇게 집어서 막 넣으셨던 것도 기억나고 제가 그 장면 편집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싫으셨겠다. 네. 아니요 항상 그 장면 편집하고 나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드셔가지고 근데 그 장면 촬영하고 이제 가장 미안했던 사람들은 여기 앞에 여기 계시는 세 분한테 되게 미안했죠. 너무 많이 튀어서요 이렇게.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배우님 진짜 그 촬영할 때도 많이 튀었어요? 네, 연기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원래 쩝쩝이 자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쵸? 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네. 누구 드릴까요? 네. 장유 배우님 아까 네. 아, 네네. 맨 앞줄 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요즘 자극적이고 막 그런 영화들 많지만 마치 이제 사찰 음식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번에 언론 매급시사에 보니 2번째 보는 건데 아직 초반이라 그러지 아직까지는 건강한 맛이 납니다. 질리지 않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처음에 이제 달마가 나오는 장면이 있고 그 이제 상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이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선택이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든 어쨌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이제 따라오는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안 좋은 거였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도 이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잖아요. 영화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각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들께 혹시 이제 그동안 살면서 아니면 뭐 생활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사례가 실제 그런 거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화위복의 사례인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선택을 한? 네, 네. 그러니까 뭐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을 했는데 전화위복이 됐다. 네. 이거 좀 생각이 필요한데 그냥 이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근데 그 영화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 안에서의 전복의 그 상황들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 첫 장에서도 이 혜인이가 너무 바쁜데 노보살님이 그 좀 찾아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걸 찾아주고 나서 힘들게 그 장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 노보살님이 주신 사탕을 먹으면서 하루의 그 피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약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네, 자 이쯤에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어디로 넘기실 거예요? 네, 바로 혜인.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생각나진 않는데 저는 저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로 연결된다라고 믿는 주의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빨리 하고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당장에는 좀 안 좋게 보여도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라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데 엄청 많겠죠. 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이제 또 이 지금 말씀하신 좀 원칙을 적용을 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게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 과정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집에 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주인분과 이 상황에 굉장히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것도 전화위복이라면 전화위복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네, 연교 배우가 이사한 거 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연교 배우한테 그러니까 주인 이사하기 전 원래 살고 있는 집주인이 이제 못되게 굴어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처음에는
맞서 싸워라.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잘못이 아닌데 이제 뒤집어 쓰게 됐어요. 택시 기사분한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갚아봤자 뭘 할까. 그러니까 물론 택시 기사님이랑 싸운 건 아니고 택시 회사랑 싸웠지만 그렇게 자기만 알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똑같이 당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면 너도 당할 것이니, 그리고 나는 너한테 당한 만큼 또 다른 복이 올 것이니 그냥 참고 참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연결부한테 전화해서 그냥 주인 아줌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분은 나중에 또 그런 일을 당할 것이고 너에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네. 관세음 모살.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서로 지금 네, 한 명씩 다 얘기하는 거였군요. 모든 분께 질문 주셔서 저는 지금 요즘 일을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연기로 하는 것만으로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다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을 살리자 해서 다시 이제 필라테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격증 처음 따고 일을 했을 때도 전 도저히 이게 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연기랑 이거랑. 왜냐면 어떤 강사님들은 이걸 본업으로 완전히 올인해서 제대로 일을 하시는데 나는 이거를 파트타임 개념으로 일을 하자니까 여기에도 민폐인 것 같고 연기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에는 그냥 돈 들여서 따놓은 자격증을 썩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쯤에 일이 진짜 없을 것 같다. 내년에도 그렇고 일이 진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 열심히 좀 생활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사기 싫었는데 그냥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일을. 그랬는데 좀 되게 정말 운이 좋게도 되게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오늘 일 빼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일 빼는 것도 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 꿈을 네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좋은 거다. 나 너 응원한다. 대신에 나왔을 때 열심히만 해줘라.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좀 운이 좋게 좋은 분을 만나서 좀 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었고 억지로 한 선택이었고 진짜 그냥 가난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 출근 하게 되었지만 근데 이게 저에게는 새로운 인연도 맺어졌고 좋은 그 후로 우리 지금 영화제 다니고 개봉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께 작은 박수를 필라테스 하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다니셔도 등록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저도 비슷한 건데 20대 때 잠깐 이제 연기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냥 제 운명처럼 그냥 제 팔자인 것처럼 다시 연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안 했었으면 어쩌면 지금 여기 관객분들과 만날 일이 없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외주받은 일, 책을 디자인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책을 다 만들고 홍보 문구를 하려고 책의 마지막 문단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인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작가님한테 전화가 왔죠.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렇게 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막 울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책은 한 번 인쇄하면 영원히 남는다라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문단이 사라진 거에 대한 충격과 어떤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다시 인쇄를 해내라 여기 연화수 보살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지나고 보니까 그 문단이 없어서 너무 문장이 깔끔한 거예요. 근데 작가님도 다른데 여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을 만든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제일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게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데 그 손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영화에 그 영화를 만드는데 좋은 피와 뼈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감독님의 어떤 지금 경험치도 있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태도로 보여주고 직장이든 어떤 조직에서 생활할지를 이 영화가 마지막에 또 많은 생각을 한 질문,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하나의 대답 같은 것들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고 포스터가 3장이라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너무 많이 드셨네요. 그러면 영교 배우님, 네. 저 파란 모자 쓰신 가운데 계십니다. 네, 저는 쉬운 질문 짧게 할게요. 극 중에 그 콩나물 비빔밥이 나오잖아요. 거의 다들 극혐을 하는데 실제로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콩나물 비빔밥? 네. 저는 별명이 고등학교 때 콩나물일 정도로 콩나물을 좋아했어요. 콩나물 반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직접 먹을 때 사실은 삶기만 하고 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혜인 배우가 먹으면서 맛있는데? 이러면서 먹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콩나물이 싱싱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맛있어. 금방 삶은 거라서 너무 맛있었어요. 네. 좋아합니다. 네. 과장님은 그 떡볶이랑 콩나물 중에 고르라면? 저는 콩나물 떡볶이. 콩나물 떡볶이? 출시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떡볶이 그 고추장 거기에다가.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네, 점점 이게 사찰 음식이랑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많은 영화제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까 이제 정동진에서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관객상이죠. 정동진에서는 관객상을 동전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 동전을 모아서 무려 82만 770원을 벌어들인 작품이에요. 네, 그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낸 그냥 주머니 동전 몇 개만 던져가지고 최다 거의 이제 그 금액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좋아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초적인 어떤 끌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감독님이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개봉도 하기 전인데 앞으로 바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에 대한 어떤 또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바람을 좀 얹어보면서 이야기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양동이었는데요. 엄청 무거웠고 저희는 조금 신이 많이 나서 은행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이 동전을 바꿔주세요 했더니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다 분리해 오세요. 네. 그래서 반나절 정도는 이렇게 동전을 분류를 해서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고 어떻게 썼는지는 돈이 막 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저는 가장 조금 관객들한테 가깝고 쉽고 다정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고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납작 엎드렸던 마음을 좀 같이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를 사실 영화라는 게 관객이 봐주면 그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것도 빛이 나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개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왔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개봉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약간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떤 기자분께서 개봉관 수가 많지 않는데 특별한 관객이 되고 싶은 분들 모여라? 그러니까 뭐 네. 되게 멋있게 써주셨는데 네. 그 개봉 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객이 되실 수 있다라는 취지였어요. 찾아서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전화위복처럼 생각의 전환을 좀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특별한 관객분들이 좀 더 보편적인 관객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입소문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로 재밌게 찍어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영화가 개봉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를 이제 두세 번 계속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촬영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영화 현장도 뭐 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찍었는데 그것이 우리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관객분들이 보러 오시고 또 보러 오시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더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다른 분들한테 또 재밌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셋이 모이면 감독님 포함해서 말이 참 많은데 그 말들 속에 서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남들이 칭찬 안 해줘도 저희 넷이서 너 오늘 너무 이쁘다, 너 되게 잘한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 보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너 오늘 이쁘다 이런 또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화자찬 진짜 잘하고 저희 영화를 저희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GV 지금 뭐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서로를 되게 좋아하고 저희 영화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음들이 아마 관객분들께도 충분히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 보시면서 공감도 되셨다가 짠하기도 했다가 위안도 받았다가 하셨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잘 주변에 이제 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저희 오늘 약간 키워드 된 것 같은데, 전화위복 약간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된 것 같은데, 저희 영화는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나쁘기만 한 선택이나 결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영화는 결단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상영관이 많진 않겠지만 특별한 관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 더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특별한 관객분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말 저도 새삼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데요. 저도 20살 때부터 독립영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는데 정말 독립영화를 보러 오시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극장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보시고 늘 N차 관람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특별한 관객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 특별한 관객분들이 보는 영화에 출연하는 이 배우로서 항상 더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특별한 관객분들이 이모준 배우님이 정말 너무 많은 작품이 요구하는 배우여서 사실 그 작품만 찾아다녀도 너무 바쁘세요. 특별한 관객들을 바쁘게 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모인 감독님과 배우분의 여러 필모뿐만이 아니라 이번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소문내 주세요. 그 직장인 단체 관람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자기 캐릭터 난 거 같아, 우리 팀장인 거 같아 이런 생각 들게 하는 영화여서 현타 오는 영화로 많이 입소문 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아까 비 오신다 그래서 저도 저녁에 비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부디 무탈하게 집에 잘 돌아가시기를. 저 한 네. 가지 까먹었어요? 네. 소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 제가 네.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저희 영화에 그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와주신 배우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도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내려와 주셨거든요. 의상까지. 근데 한 번만 인사를. 네네네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세령 배우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다 베이스 톤으로 맞춰 입고 오셨고요. 저기 모자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그럼 저희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같이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배우님들이랑? 네네네. 저희 영화에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 손을 앞으로 모으시고요. 납작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포즈 그대로 사진 찍어볼게요. 네, 같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진지해 주고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